저는 오늘 아침도 남편 성환 씨 아침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30년간 매일 아침 해온 일이죠. 성환 씨는 신문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백화점에 가서 성환 씨가 좋아하는 넥타이도 샀어요. 저녁엔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려고 새벽부터 고기도 재워뒀죠. 그딴 거 뭐하러 챙겨? 성환 씨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 숟가락을 놓쳐버렸어요. 국그릇에 떨어진 숟가락이 퍼석 소리를 냈죠. 30년인데요. 그래도 알았어. 그럼 저녁에 고깃집이나 가자고. 성환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제 몫의 밥이 그대로 있었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국문과 강사였던 제가 결혼을 선택한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성환 씨는 건설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해 보였죠. 제 부모님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환 씨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만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건설사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임원이 되면서 성환 씨의 말투도 달라졌죠. 내가 버는 돈으로 사는 거 알지?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5년 전쯤이었나. 제가 백화점에서 블라우스 하나를 샀을 때였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환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죠. 미안해요.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블라우스는 입지도 않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택도 안 뗀 채로요. 저녁이 되어 성환 씨가 돌아왔어요. 제가 준비한 갈비찜은 보지도 않더군요. 오늘 피곤해. 고깃집은 다음에 가자. 성환 씨는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혼자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눈물이 나서 맛을 모르겠더군요. 식탁을 정리하다가 성환 씨 핸드폰 화면이 켜진 걸 봤어요.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죠. 서 대리.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알림만 떴죠.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성환 씨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임원으로 정년을 채웠죠. 퇴직금도 목돈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돈을 성환 씨가 다 관리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 못하잖아. 내가 알아서 굴릴게. 성환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도 못했죠. 30년간 가계부를 쓰며 알뜰하게 살림해온 게 저였는데 말이에요. 딸아이 서연이는 작년에 미국으로 시집갔습니다. 남편이 미국 회사에 다니거든요. 이제 집엔 저와 성환 씨 둘뿐이에요. 서연이 없는 집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눈물이 나요. 이유도 없이 그냥 울컥하죠. 갱년기인가 싶어 병원에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호르몬 치료를 권했어요. 남편분과 대화는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성환 씨와 대화라는 걸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환 씨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인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울려도 안 받더군요. 시차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했어요.
결혼기념일 축하 메시지라도 보낼까 했는데 그만뒀습니다. 딸한테까지 제 서운한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성환 씨 핸드폰에 떠있던 서대리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죠.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56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정미화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게 된 게요. 성환 씨 아내 서연이 엄마. 그렇게만 불렸습니다.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거울을 봤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과 주름진 손등.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성환 씨는 다음 날도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골프가. 저녁 차려놓지 마.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TV를 켰다가 끄고.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동네를 산책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죠.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도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성환 씨와 저는 언제부터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오랜만이었죠. 책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도서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 그리운 냄새였죠. 대학 시절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국문과 학생이었으니까요.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친구들과 문학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신간 코너를 지나 에세이 서가로 갔어요. 요즘 뭘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꺼냈죠. 그때였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재현 작가 사인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재현. 28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포스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이름, 그 사람,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문학회에 가입했을 때 처음 만났죠. 재현 씨는 3학년 선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시를 읽을 땐 목소리가 달랐죠.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반했어요. 아니, 어쩌면 재현 씨의 글에 먼저 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는 달랐어요. 슬프고 아름다웠죠.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학교 뒷산에 올라가 시를 낭독하고 학교 앞 허름한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문학을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제일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미화야, 너는 글에 온기가 있어. 재현 씨가 제 시를 읽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 글을 인정해줬으니까요. 우리는 1년을 함께 보냈어요. 연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서로 사랑한다는 걸요. 그런데 재현 씨가 졸업하던 해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미국으로요. 미안해, 미화야. 꼭 가야 해. 재현 씨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물었죠.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여기서 공부 마쳐야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떠났고 편지도 전화도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저는 한 학기를 울면서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러다 4학년 때 성환 씨를 만났어요. 소개팅이었습니다. 성환 씨는 재현 씨와 달랐어요. 밝고 적극적이었죠.
저를 웃게 해줬습니다. 재현 씨를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성환 씨와 결혼했죠.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서관 게시판에 그 이름이 있어요. 포스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유재현 작가 신간 출간 기념 사인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이 도서관에서요. 재현 씨는 작가가 됐나 봅니다. 꿈을 이룬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살아만 온 것 같았죠. 사인회에 가야 할까요? 가면 안 될까요? 며칠 내내 고민했습니다. 성환 씨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저는 더 외로웠어요. 재현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죠.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전 그때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었죠. 근데 옷장엔 죄다 평범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56살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어디가? 성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 만나요. 그래. 성환 씨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리모컨만 들여다봤죠.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나이 들어 보였죠. 앞쪽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당연하죠. 28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머리는 희끗해졌고 이마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깊고 따뜻했죠. 재현 씨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사인회가 끝나고 저는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책을 내밀었죠. 재현 씨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미화야? 재현 씨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래간만이에요, 재현 씨.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현 씨는 일어섰습니다. 직원한테 뭐라고 말하더니 저를 데리고 도서관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잘 지냈어? 재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재현 씨는요? 나도 뭐 그럭저럭. 재현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현 씨는 미국에서 10년을 있다가 돌아왔대요. 작가로 활동하면서 작은 출판사도 운영한다고 했죠. 결혼은 했어? 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반지를 봤어요. 했어요. 딸도 하나 있고요. 그랬구나. 행복하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재현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재현 씨는요? 나? 안 했어.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재현 씨도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이야기도 했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을 때 재현 씨가 말했어요. 미화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전 유부녀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재현 씨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성환 씨는 없었습니다. 어디 나갔나 봐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56살 제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재현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성환 씨 몰래 남자를 만난다는 게 떳떳하진 않았죠. 하지만 재현 씨와 있으면 편했습니다. 제가 정미화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성환 씨는 요즘 더 이상했어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골프 친다고, 친구 만난다고 핑계가 많아졌죠. 오늘도 저녁 늦을 거야. 식사 차리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죠. 재현 씨를 만나는 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환 씨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봤죠.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카드에는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죠. 왜 성환 씨가 호텔 키카드를 갖고 있을까요? 골프장은 호텔이 아니잖아요. 친구를 만나는데 호텔이 왜 필요할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성환 씨가 그럴 리 없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하지만 핸드폰에 뜬 서대리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늘어난 외출, 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성환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는지,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표정이 어떤지.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 웃는 얼굴이요. 예전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샤워를 자주 하더군요. 외출하기 전에, 돌아온 직후에. 왜 그렇게 씻어야 할까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환 씨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오늘 동창 모임 있어 늦을 거야. 알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성환 씨가 나간 뒤 재빨리 외투를 입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도 했죠. 미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었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환 씨 차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성환 씨 차는 시내로 향했어요. 동창 모임이라더니 방향이 이상했죠. 그 호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성환 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택시를 세우고 내렸죠. 호텔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성환 씨가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성환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죠. 날씬하고 화려했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성환 씨는 그 여자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환 씨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젊어 보였죠. 로비로 가더군요. 자리에 앉아 와인을 시켰어요. 성환 씨는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조차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객실로요. 저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환 씨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울어본 것 같았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신당해서일까요? 아니면 저 자신이 초라해서일까요? 30년을 바친 결혼이 이렇게 끝나서일까요? 아침이 됐습니다. 성환 씨가 돌아왔어요. 멀쩡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아, 피곤해.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셨어.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동창 모임 재밌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뭐 그럭저럭. 밥 차려줘. 성환 씨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죠.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성환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두려웠죠.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늘 누군가의 그늘이었어요. 부모님의 딸, 성환 씨의 아내, 서연이의 엄마. 저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재현 씨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미화야, 무슨 일 있어? 재현 씨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재현 씨는 30분 만에 나타났어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본 것, 성환 씨의 거짓말, 30년간 느꼈던 무시와 외로움. 다 쏟아냈어요. 재현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화야,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너가 결정해야 해. 그 사람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새로운 삶이라니요. 56살에 무슨 새로운 삶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약해요. 겁도 많고요. 약한 게 아니야. 그냥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성환 씨는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혼자 남은 집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성환 씨 옷장을 열었어요. 정장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영수증이 나왔어요. 레스토랑, 호텔, 선물 가게. 전부 최근 거였습니다. 금액도 컸죠. 이 돈 어디서 났을까요? 제 적금이 생각났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요.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 정도 됐었죠. 은행 앱에 로그인했어요.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죠. 한 달 전에 1,900만 원이 출금돼 있었어요. 성환 씨 계좌로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때 알았습니다. 성환 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집안일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가정부 같은 거였죠. 30년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붙들고 울었어요. 제 인생이 뭐였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서야 성환 씨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제 옆을 지나치며 한마디 했죠. 내일 아침 일찍 해줘. 약속 있어. 그게 다였어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성환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무서웠지만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로요. 다음 날 아침 재현 씨한테 전화했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재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아, 시작하자. 우리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재현 씨의 출판사 사무실에서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뭘 쓰고 싶어? 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30년간 아무것도 안 써봤는걸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내 마음속에 제일 큰 감정이 뭐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분노요. 그리고 슬픔. 그걸 써. 재현 씨는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참을 빈 종이만 봤어요. 그런데 펜을 잡는 순간 글이 흘러나왔어요. 30년간 삼킨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시당했던 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사라져버린 제 이름. 전부 다 글로 나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시간을 계속 섰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다 쓰고 나니 종이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울면서 쓴 거였나 봅니다.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재현 씨가 제 글을 읽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더군요. 미화야, 이건 시야. 정말 좋은 시야. 정말요? 응, 당신 글에는 살아있는 감정이 있어.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야. 재현 씨는 제 글을 문학지에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좋은 글이면 되는 거야. 일주일 뒤 제시가 문학지에 실렸습니다. 작은 문학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잡지를 붙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문학지 홈페이지예요. 중년 여성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위로받았습니다. 정미화 작가님, 다음 글도 기대할게요. 작가님이라니요. 저를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깊은 눈물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성환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그냥 제 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재현 씨는 제게 더 많이 쓰라고 격려했어요. 미화야, 너는 할 수 있어. 재능이 있어. 하지만 전 너무 늦었잖아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 시작인 거지. 저는 매일 글을 썼어요. 아침에 성환 씨가 나가면 책상에 앉았죠. 제 방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종이와 펜을 꺼내 썼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문장도 매끄럽지 않았죠. 하지만 쓰면 쓸수록 좋아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작은 북토크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동네 서점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10명 정도 모이는 작은 행사였죠. 제가요? 북토크를요? 응. 너의 시를 읽은 독자들이 만나고 싶대.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게 두려웠죠.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그냥 너의 이야기를 하면 돼. 북토크 날이 왔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렸죠. 서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죠. 모두 반갑게 웃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화입니다. 제가 인사했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제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제 시를 낭독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읽었죠. 다 읽고 나니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한 여자분이 말했어요. 눈물을 닦으며요. 3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 무시해요. 작가님 글 읽으면서 위로받았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나 봐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글을 쓰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시당했던 것,
배신당한 것,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것.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해줬어요. 응원해줬죠. 작가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해요. 다음 글도 꼭 읽을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제 글을 읽어줬죠.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성환 씨는 집에 없었어요. 또 어디 나갔나 봐요.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한테 제 세계가 생겼으니까요. 재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재현 씨 덕분이에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 덕분이야. 너는 원래 빛나는 사람이었어.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생기가 돌았죠. 눈빛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성환 씨가 돌아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성환 씨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봤죠. 예전 같으면 눈치를 봤을 거예요. 화난 건 아닌지, 불편한 건 아닌지. 근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더 이상 성환 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성환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죠.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회복에 대한 시였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요. 글이 술술 나왔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나 싶었죠.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재현 씨가 여러 곳에 제 글을 소개해줬거든요. 작은 문학지들이었지만 제시가 실렸죠.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도서관, 서점.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갔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제 이야기를 나눴죠. 성환 씨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하는지 묻지도 않았죠. 어느 날 성환 씨가 서재에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제 방에 오지 않거든요. 뭐 하는 거야? 성환 씨가 물었어요. 저는 얼른 노트북을 덮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이상해. 맨날 방에 박혀 있고. 성환 씨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죠. 저는 안도했어요. 아직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일이 더 단단해질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성환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미화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뭔데요? 이혼하자.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이혼이라니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 성환 씨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데요? 이유. 우리 더 이상 안 맞잖아. 같이 살 이유가 없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서 대리 때문이죠. 성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호텔에서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 껴안는 거. 성환 씨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죠. 그래, 맞아. 나 은지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아. 은지라니요.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군요.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딸도 있고요. 서연이는 이미 다 컸어. 우리 때문에 불행할 것도 없어. 성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말 같았어요.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집은 내 명이야. 예금도 다 내 이름이고. 제 적금은요? 2천만 원 있었던 거요. 그거 내가 투자했어. 까먹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부부 재산은 공동 아니야. 그리고 그 돈도 내가 번 거로 당신이 모은 거잖아.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습니다. 위자료 주세요. 당신이 바람 폈잖아요. 증거 있어. 성환 씨는 비웃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호텔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 사진이라도 찍었어. 찍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변호사 알아봐. 그리고 이혼 서류 작성해. 성환 씨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봤죠.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집도 예금도 전부 성환 씨가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재현 씨한테 전화했어요. 재현 씨, 성환 씨가 이혼하재요. 뭐, 재현 씨 목소리가 놀라 있었어요. 저 어떡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아무것도요. 진정해. 일단 만나자. 지금 어디야? 재현 씨는 바로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로 왔어요.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죠. 변호사 선임해야 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 성환 씨 명의예요. 증거도 없고요. 증거 만들면 돼. 그 사람 바람 피운 거 증명하고 당신 기업은 인정받으면 돼. 재현 씨는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여성 전문 변호사였죠. 다음 날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젊은 여자였어요. 김혜진 변호사님이었죠. 일단 남편분 바람 피운 거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해요. 어떻게요? 호텔 갔다 온 날짜 기억하세요. CCTV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나 통화 내역도 필요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요? 30년 결혼 생활이면 최소 반은 받을 수 있어요. 집도 반, 예금도 반. 하지만 다 남편 명의인데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요.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성환 씨가 외출할 때마다 서류를 찾아봤죠.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서. 전부 다 사진 찍어뒀습니다. 핸드폰도 확인했어요. 성환 씨가 샤워할 때 몰래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연이 생일이었어요. 바보 같은 남자였죠. 카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은지라는 이름으로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갔어요.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습니다. 전부 다 캡처했어요. 증거로 쓸 거니까요. 은행 이체 내역도 봤습니다. 매달 은지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100만 원씩이나요. 제 적금으로 모은 돈이 그렇게 쓰인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눌렀죠.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변호사님한테 보냈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김혜진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길게 싸울 거라고요. 성환 씨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여전히 저를 무시했죠. 빨리 서류 작성해. 시간 끌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생각해?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거잖아. 성환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를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찾아간 거였죠. 성환 씨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에 은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이 맞았죠. 은지는 화려했어요. 빨간 립스틱, 하이힐, 명품 가방.
전부 성환 씨 돈으로 산 거겠죠. 서은지 씨죠.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저를 봤어요. 눈을 가늘게 떴죠. 누구세요? 장성환 씨 아내예요. 은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만날 일 있어서요. 잠깐 시간 내주실래요? 싫은데요. 은지는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을 잡았어요. 제가 조용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싶진 않으니까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따라왔죠.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뭐 하러 온 거예요?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지는 건방졌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성환 씨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사랑이요? 돈 아니고요? 은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명품도 사주고 호텔도 데려가주고. 그게 사랑인가요? 당신이 뭘 알아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 알아요. 당신 돈 다 쓰면 버릴 거예요. 은지는 일어섰습니다. 됐어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참고로요. 전 이혼 안 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요. 그러면 성환 씨한테 남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은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말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거짓말이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일어나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해 보였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죠. 성환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만났다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답장했어요. 당신이 한 짓보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환 씨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재원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은지를 만났어요. 괜찮아?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잘했어. 이제 준비 거의 다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성환 씨와의 대결이요. 그날 밤 성환 씨가 집에 왔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지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당신이 뭘 안다고? 다 알아요. 호텔 간 것도, 돈 보낸 것도,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전부 다요. 성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핸드폰 봤어. 네. 증거 확보했어요. 미쳤구나. 그게 불법인 거 알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받을 거고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성환 씨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만만히 봤나 봐요. 당신 이럴 사람 아니잖아. 맞아요. 전 이럴 사람 아니었죠. 근데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환 씨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되진 않았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재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잘하고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강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접수했어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죠. 성환 씨는 집에서 나갔어요. 호텔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은지랑 같이 있겠죠.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재현 씨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재현 씨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왜 그때 떠난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재현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화야, 기억나?
우리 졸업 직전에 내 아버지 만났던 거. 네, 기억해요. 그때 내 아버지가 날 따로 부르셨어.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안이 가난하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만나면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사실이야. 그리고 돈도 주셨어. 유학 가는 비용이라고. 대신 너랑 깨끗이 정리하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넌 아버지랑 싸웠을 거야. 집안이 갈라섰을 거고. 난 그게 싫었어. 너 상처받는 거 보기 싫었어. 바보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아파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현 씨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 거예요? 응. 그 돈으로 유학 갔어. 너를 잊으려고 했었어. 근데 안 됐어. 10년을 있어도 못 잊겠더라. 전 결혼했잖아요. 알아. 귀국해서 너 소식 들었어. 행복하다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행복하지 않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 씨는요? 왜 결혼 안 했어요? 너 같은 사람 없었어. 바보 같지? 네, 바보예요. 우리 둘 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화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이혼은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막막해요. 글 쓰면 되잖아. 넌 재능 있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출판사에서 내 산문집 내자. 어때? 저는 놀랐어요. 산문집이요? 제가요? 응. 내가 그동안 쓴 글들 모으면 충분해. 중년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야. 잘 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내 글은 가치 있어. 재현 씨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해볼게요. 산문집 써볼게요. 잘 생각했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결혼 생활, 무시당한 기억, 배신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매일 썼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정리됐어요. 분노도 슬픔도 전부 글로 풀어냈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초고를 완성했어요. 100페이지 분량이었죠. 재현 씨한테 보여줬습니다. 재현 씨는 이틀 동안 제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저를 불렀죠. 미화야, 이거 정말 좋아. 진심이 느껴져. 정말요? 응. 약간만 다듬으면 바로 출간할 수 있어. 감사해요, 재현 씨.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다 내 실력이야. 우리는 함께 원고를 다듬었어요. 문장을 고치고 구성을 조정하고 제목도 정했습니다. 다시 정미화. 제 새로운 시작을 담은 제목이었어요.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성환 씨도 와 있었어요. 은지도 함께였죠. 둘은 어색하게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판사님 앞에 마주 앉았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조정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성환 씨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김혜진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호텔 CCTV, 메시지 캡처, 금융거래 내역. 전부 다요. 성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피고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성환 씨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산은 반씩 나눕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요. 위자료는 5천만 원 지급하세요. 판사님, 그건 너무. 성환 씨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 재판 갑니다.
그럼 더 불리해질 겁니다. 성환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저는 재산의 반과 위자료를 받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만족해요.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네, 만족해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무슨 말이에요? 성환 씨 돈 반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만날 건가요? 은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죠.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은지는 곧 성환 씨를 떠날 겁니다. 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재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요.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잘했어. 재현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재현 씨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죠. 거울을 봤어요. 56 정미화가 보였습니다. 주름지고 늙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그늘도 아니에요. 정미화예요. 그저 저 자신이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호적에서 성환 씨 이름이 사라진 거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허전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이 끝난 거예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집은 성환 씨가 가져갔죠. 괜찮았습니다. 새 출발에 딱 맞는 공간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결혼 사진이 있었죠. 젊은 저와 성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앨범을 닫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날 재현 씨가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았죠. 책 몇 권, 옷까지,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 괜찮네. 재현 씨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우리는 커피를 마셨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산문집 나왔어. 재현 씨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제 책이었습니다. 다시 정미화라는 제목이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죠. 저자 정미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책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책이라니요. 예쁘다. 내가 더 예뻐. 재현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재현 씨.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난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야. 책을 펼쳤어요. 제 글들이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출간 기념회 하자. 작은 서점에서. 제가요? 응. 독자들 만나야지. 일주일 뒤 출간 기념회가 열렸어요. 동네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죠. 제 글을 읽고 공감했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화입니다. 제가 인사했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 배신, 이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솔직하게 전부 말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어떤 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한테 30년간 무시당했어요. 한 분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다른 분도 말했어요. 용기 내세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혼 과정은 어땠는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정미화로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책 사인을 해줬어요. 줄이 길었죠. 힘내세요, 작가님. 응원할게요. 다음 책도 기대할게요. 한 분 한 분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마지막 사람이 다가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딸이 미국에서 온 거였어요. 몰래 준비한 거였죠. 언제 왔어? 어제요. 엄마 출간 기념회 오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이혼해서. 미안할 거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엄마 책 읽었어요.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행복해. 알아요. 엄마 얼굴 봐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서연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성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뭐예요? 은지가 날 떠났어. 그렇군요. 혼자 남았어. 집도 너무 크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미화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우리.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죠. 재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했어. 저녁 먹을래? 저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재현 씨와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한 식당이었죠. 오늘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재현 씨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낸 거야.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화야,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요.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요. 이해해. 천천히 가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난 기다릴 수 있어. 이미 28년 기다렸는걸. 재현 씨는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56 정미화가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희끗한 머리카락도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삽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닌 저 자신으로요. 무섭지만 설레요. 5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니까요. 책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팔렸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죠.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커뮤니티에 후기가 올라오고 블로그에 리뷰가 쓰였습니다. 정미화 작가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30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느껴진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현 씨가 아닌 다른 출판사였죠. 작가님, 다음 책 계약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첫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독자 반응이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쓰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뭘 써야 할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저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56의 봄이 온 거죠.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문화센터, 대학교, 여성단체. 한 달에 10번 이상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말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강연 끝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저도 글쓰기 시작했어요.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45인데 대학원 진학하려고요. 늦지 않았죠? 저는 그분들을 안아줬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봄이 깊어갔어요. 원룸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은 꽃이 피었죠. 제 삶처럼요. 서연이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였습니다. 엄마 사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젊고 예의 바른 남자였어요. 서연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장모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자랑 많이 해요. 엄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저는 딸을 봤어요.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정말요. 응, 엄마 행복해. 아빠는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그냥 두세요. 아빠 선택이니까. 서연이는 제 편이었어요. 딸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재현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친구처럼요. 아니,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미화야, 여행 갈래? 여행이요? 응. 제주도. 이틀 정도. 저는 망설였어요. 여행이라니. 오랜만이었죠. 좋아요. 가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푸르고 바람이 시원했죠. 재현 씨와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나도야. 재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화야. 응, 사랑해. 재현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56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메일이 와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온 거였죠. 정미화 작가님께 토크쇼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놀랐어요. 방송이라니요. 재현 씨한테 보여줬습니다. 대단한데? 나가야지. 무서워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일주일 뒤 방송국에 갔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낯설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정미화 작가님,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무대에 섰어요. 조명이 환했고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정미화 작가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6세에 작가가 되셨다고요? 네,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30년을 남의 인생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행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이혼하셨죠? 네.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관객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글 쓸 거예요. 그리고 강연도 하고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네,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자랑스럽다니요. 재현 씨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완벽했어. 넌 태어날 때부터 빛나는 사람이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두 번째 책 원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회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죠. 재현 씨 출판사에서 냈어요. 제목은 56의 봄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열었어요. 이번엔 큰 서점이었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무대에 섰을 때 기립 박수가 터졌어요. 저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정미화입니다. 56에 다시 태어난 여자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서 있는 게 기뻐요. 5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된 것 같거든요. 박수가 이어졌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 상황, 조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요. 강연을 마치고 사인회를 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죠. 마지막 분이 다가왔어요. 나이 드신 여자분이었습니다. 작가님, 저 60이에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아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그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저녁에 재현 씨와 둘이 조용히 식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요, 재현 씨.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재현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잡았죠. 미화야, 같이 살래?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결혼 말고 그냥 같이 살자. 천천히 우리 속도로. 저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래.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56년을 살았어요. 그중 30년은 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 인생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죠. 안녕, 정미화. 제가 거울 속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가자. 거울 속 제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책상에 앉아 새 원고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0대의 사랑, 다시 찾은 사랑. 글이 술술 나왔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썼죠. 새벽까지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어요. 진짜로 살아있어요. 정미화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정미화로요. 56년 만에 찾은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재현 씨한테 문자를 보냈죠. 같이 살래요. 우리 속도로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저도 답장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산책을 하려고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죠.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길어요. 56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죠. 두렵지만 설레요.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정미화로, 오롯이 제 이름으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56, 정미화의 새로운 인생을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